짧게 개념 강의할게요. 합성함수 페이지는 162페이지고, 자, 합성함수에 대한, 합성함수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합성함수 역함수는, 크게 봤을 때는 일종의 함수에 대한 연산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단원에서 이제 집합이라는 걸 배웠잖아. 그러면 집합에 대한 연산을 배웠듯이, 함수를 배웠으니 함수에 대한 연산을 배워보자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매번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달라지지만 스토리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 무슨 말이냐면 새로 무언가 나왔어. 예를 들어 복소수가 나왔다고 쳐. 그럼 복소수가 처음 등장한 복소수가 먼저 배우지, 교과서에서. 무엇인지를 배우고 무엇인지 배운 다음에 그것에 대한 연산들을 배운단 말이야. 집합을 배우면 집합에 대한 연산들을 배우잖아. 그럼 기존의 연산들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또 교과서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합성함수라는 함수의 연산을 어떻게 볼까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합성함수의 정의가 나오죠. 자, 합성함수의 정의는 f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 f가 있어요. 자, 이 녀석을 뭐라고 했다? 정의역. 자, 기억 하나도 안 나죠? 자, 그래서 인강을 다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인강 다시 보시고. 이 녀석을 뭐라고 했다? 공역이라고 했다. 수학에서의 세미콜론은 뭐를 의미한다? 설명할 거야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치?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는가? g라는 대응이 있는데 이 녀석이 함수고요. 자, y에서 z로 대응되는 이 녀석을 함수 g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의 정의역은 뭐다? y고요. 그럼 이 녀석의 공역이 z죠. 자, 그러면 자, 요렇게 되어 있고, 자, f라는 대응이 있어요. 그리고 함수 g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거야. 어떤 함수? 이 녀석을 정의역으로 하고 이 녀석이 공역이 되고, 그치? 대응 관계가 결국에는 이 x라는 원소는 어디에 대응되고, 함수값 fx에 대응되고, 이 함수값 fx는 요 녀석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함수값 gfx에 대응되죠. 요게 조금 이해가 안 된다면 잘 봐. g는 x가 gx에 대응되잖아. 여기 x 자리에 fx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를 정의역으로 보고 얘를 공역으로 본다면 요 x라는 녀석이 함수값을 뭐를 가지는 거야? 얘를 가지지. 그래서 요 전체적으로 얘를 뭐라고 두겠다? 얘를 정의역으로 하고 얘를 공역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를 g circle f라고 새로운 함수로 둘 겁니다. 그래서 g circle f는 어떻게 된다? x가 정의역이고 z가 공역이신 대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x가 함수값이 x에 대한 함수값인가요? 합성함수의 함수값은, 그러니까 x가 합성함수에 대한 함수값은 결국 얘랑 같지. 그래서 합성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 녀석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합성함수의 제일 중요한 정의는 얘입니다. 자, 요것만 그냥 알아두셔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보이잖아? 무조건 이렇게 바꿔. 그렇지?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다 바꿔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다는 거지. 왜 f를 뒤에다 써주는지 알겠지? 첫 번째 함수, 첫 번째 합성된 함수가 어떻게 되는가? f잖아, 그치?
x축에 최대한 가깝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가 합성된 함수를 뒤에다 써주고 그 다음에 합성된 함수를 앞에다가 써줍니다. 그래서 순서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순서에 조금 유의. 그죠? F가 되고 G가 됐잖아. 그러면 F 서클 G가 아니고 G 서클 F다. 순서에 조금 주의해 주시고. 읽을 때 어제 누가 이거 점이라고 읽었는데 점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거 circle 됐죠? circle G circle F 이렇게 읽어야 돼요. 됐지? 이렇게 읽으셔야 되고 밑에 굉장히 좋은 내용이 주의라고 되어 있는 거 보여요? 책 가운데? 주의요? 주의. 주의사항. 주의사항. 합성함수. 우리 그저께 생각난다. 그치? 뚜레쥬르 가서, 그치? 한 2시간 동안 이러고 놀았어요. 이러던 거 진짜 맛있어. 존맛, 그걸 먹었어요. 자, 요 녀석이 정의되려면 이게 요즘에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거든. 함수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다. 왜 이렇게 되는지를 잠깐 설명할게요. 우리가 합성이 정의가 되려면 첫 번째 합성된 함수의 공역과 두 번째 합성된 함수의 정의역이 어떻게 돼야 돼? 같은 함수여야 돼요. 그리고 항상 치역과 공역을 비교하면 누구에 포함돼야 돼? 치역이 공역에 포함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G의 정의역하고 fx의 치역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fx의 치역이 어떻게 되는 거야? 두 번째 합성된 정의역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그래프로 주어지는 거야. 자, y는 fx가 나오는 거야. 그래프. 그 gx 줘. 합성이 정의된대. 자, 요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느냐? 요 그래프를 그려서 어떻게 되는가? 그 그래프에 뭐를 찾는다? 최대 최소를 이용한 거야. 요 그래프의 최대 최소를 이용하면 어떻게 돼? 최대 최소를 이용하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지. 오케이? 최대값과 최소값이 각각 B랑 A가 나왔어. 그럼 B랑 A가 나왔으면 이 함수값은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 사이인 거야? A에서 B 사이지. 그 A에서 B 사이가 된다는 요 범위가 오케이? 요 범위가 누구에 포함되어야 된다? 요 범위가 GX의 정의역에 GX의 정의역이 여기서 보면 Y지. 그치? 여기서 보면 Y에 포함이 돼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fx의 정의역을 가지고 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야. 뭐 정의역이 제한된 범위로 보통 주겠죠. 대부분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가 요즘에 좀 자주 출제가 되니까 나중에 이거 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 것 같아요. 자, 보기 1번을 보도록 합시다. 보기 1번 아래쪽에 쉬운 문제부터 하자. 그래서 너네들이 그러니까 개념서를 읽을 때 정말 있잖아, 이런 사소한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읽고 정말 그 의미를 진짜 깊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 요즘에는 그런 한 줄 한 줄을 좀 어려운 식으로 꼬아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자, 보기 1번을 보도록 합시다.
1, 2, 3, 4 A, B, C, D. 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져 있죠. F.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Y, Z. A, B, C, D. 그 다음에 1, 2, 3, 4.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인 것은 여기 Z하고 X하고 같은 함수지. 그래서 자, 1번 같은 경우 지금 뭐 구하라고 했어요? G 서클 F E 요거 구하라고 했지. 이 집어넣었을 때 합성함수의 함수값인데 그냥 뭐 이용해서 그냥 얘 정의 이용하는 거야. 정의 이용하면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되잖아. 그럼 F2는 어떻게 되고? F2는 C지. 그러면 GC는 얼마예요? 4지. 4. 이렇게 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좀 빠른 친구들 이렇게 되지. 빠른 친구들은 어떻게 돼? 2가 F 되고 G 된 거지. 2가 F 되고 G 되면 4. 이렇게 바로 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요것도 생각해야 돼. 합성함수 정의를 이용하면 잘 봐. 요런 식도 생각해야 돼. G서클 F라는 녀석은 X에서 X로 대응되지. 정의역이 1, 2, 3, 4고 합성함수 공역도 1, 2, 3, 4거든. 그러면 1은 4에 2는 4에 3은 1에 3은 1에 4는 4에. 그러니까 이 합성함수는 사실상 합성함수만 놓고 보면 기존의 함수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이긴 해요. 그지? 그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도 또 파악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나머지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보기 2번을 볼까요? 보기 2번. 자, 보기 2번은 그냥 보기 2번 넘어갑시다. 이거 너무. 보기 2번에 3번하고 4번만 해볼까요? 보기 2번에 3번하고 4번만 해봅시다. 자, F 서클 fx 합성함수 정의에 의해서 ffx라고 바꿔주고 여기에다 뭐 집어넣자? 이런 거 집어넣자. 자, 여기서 잠깐만 얘들아, 너네 요런 거 본 적 있지? 이번 시험 범위에서도. 네. 얘가 합성함수예요. 네. 아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네. 아, 내가 아니. 합성함수 미분법 할 때, 아니, 미적분 얘기야. 이게 합성함수 합성함수인지를 알아야 얘가 합성함수 미분법 공식을 쓸 수 있거든. 오. 근데 애들이 이거를 합성함수인지 자체를 몰라. 그냥 쌤 이거는 fx에다가 이거 1차식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고. 이건 합성함수. 그렇지, 이거는 당연히 합성함수지. 그러니까 우리가 fx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여기 x 자리에 그냥 시쭈구리한 게 들어간 거야. 그냥 괴상망측한 식이 들어갔어. 심지어 2x 들어가도 합성함수야. 그러니까 여기 식에 어떤 괴상망측한 녀석이 들어가 있는 식이면, 함수면 무조건 얘는 뭐라고 봐야 돼? 합성함수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심지어 얘도 되게 단순하게 생겼잖아. 얘도 평행이동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합성함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이런 관점이 되게 중요해. 이거는 나중에 이제 배우는 것까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어떻게 돼? 분배 법칙 이용하면 진짜 죽여버린다. 알겠어? 이런 친구 본 적이 있어요.
x에다 뭐 대입해야 돼? 2x 플러스 3을 대입해야 되겠죠. 두 번 대입하시면, x 플러스 그렇지? 괄호의 형태로 대입해야 되겠지. 다항식이니까. 해서 전개하시면 됩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자, 문제에서 gx가 뭐라고 되어 있고요. g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 그러면 g 서클 gx가 ggx고 여기다가 집어 넣으시게 되면 요렇게 되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집어 넣어야 되겠지. 얘는 gx의 x 자리에다가 뭐가 어떻게 되는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 대입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 이거 전개하시면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 더 그래도 너네가 이제 다음 수원까지는 선행이 되어 있는 친구니까 잠깐만 또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함수거든. 얘는 합성함수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어떤 함수와 1차 함수와 사인 함수가 합성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합성함수 배우기 전에도, 아니 배우고 난 후에도 합성함수의 개념은 계속 나와요. 계속 등장해. 그래서 합성함수, 그러니까 거의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물론 이 얘기는 안 들어도 돼. 미적분할 때 최근에 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합성함수, 역함수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왔다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개념하고 전복해서 나오니까 수능에서 되게 중요한 게, 너네가 이번 6월 모의고사 보잖아. 모의고사를 보면 고1 문제로만 출제된 건 다 맞출 거야. 중3 거를 썩는 거야. 원주각. 닮음을 이빨 섞어. 그러면 이제 돌아버리는 거야. 당연하지. 30번 문제가 그런 문제가 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 거야. 수능이라는 게. 그러니까 순수하게 고3 애들한테 고3 문제를 갖다가 놓으면 그냥 내신 문제가 똑같잖아. 그럼 맞춘다니까. 근데 거기서 고1 거를 썩는 거야. 그럼 이제 멘탈 터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요즘에는 중3 거를 막 썩진 않아. 고등 과정에서. 근데 왜 더 쉬운 걸 썼는데 멘탈이 터져요?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진짜 많이 질문하는 게, 선생님 이게 왜 합성함수예요? 이걸 왜 인수분해해요? 이게 왜 완전제곱식이에요? 여기서 판별식을 왜 써요? 이런 게 고3 애들한테 흔하게 나오는 질문들이야. 근데 그게 이제 고1 베이스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긴 질문 안 해. 그렇지. 우리는 몇 개월 동안 했어. 6개월 동안 수학 상만 했잖아. 그렇지. 그런 질문이 나오면 안 되지, 당연히. 그렇지. 자, 보시면은 이제 요거 2번, 자, 성질 한번 봅시다. 성질. 자, 성질 별표 치시고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요게 된다는 건 얘랑 얘가 같은 함수가 아니라는 뜻이야. 같은 함수가 아니라는 뜻이고, 이거 항상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모든 함수 fx에 대해서 gx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항상 된다라고 하면은 안 된, 그러니까 어떤 함수는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다라는 거야. 대부분의 함수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래서 자, 요렇게 되는 경우, 자, 이렇게 되는 경우 대표적인 예시가
항등함수가 있어요. 또 역함수. 선행을 배우신 친구들은 역함수가 된다는 거. 물론 이걸 이렇게 정의해야 되겠죠. 역함수나 합성함수의 항등함수인 경우에는 교환법칙이 되기도 해요. 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 또 이게 내신 대비할 때 또 이런 질문을 해. 선생님, 항등함수만 역함수만 돼요? 아니야. 이거 말고도 또 더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너네가 이제 가나다 문제 맞춰야 되잖아. 우리는 가나다 문제 맞출 때는 안 되는 거는 발예를 들어서 하잖아. 그 발예를 들어서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 보통 항등함수 또는 역함수를 발예로 좀 많이 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를 뭐라고 해요? 교환법칙이라고 하죠. 교환법칙은 당연히 안 되고요. 결합법칙은 됩니다. 자, 결합법칙이 된다는 건, 자, 이거, 자, 요렇게 먼저 연산을 한 다음에 H랑 합성하는 거. 자, 요렇게 합성한 거. 어느 거를 먼저 연산해도 같다는 건 사실 뭐 할 수 있다. 자, 호구 오브죠? 호구 오브. 자, 그러니까 얘는 괄호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 생략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는 안 됩니다. 순서를 막 바꾸면 된다, 안 된다. 교환법칙은 안 된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도 있죠? 요게 세 번째 공식이지? 항등함수가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애들이 매년 나오는 질문. 선생님, I가 뭐예요? 내가 I가 뭐예요? 라고 하면 어떻게 순영아 뭐라고 했어? 죽여버리겠다고 했지. 인강 보세요. 알겠지? I가 뭔지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서 내가 죽여버릴 거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I가 뭐예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살인 예고. 자, 그래서 보기 3번은 실제로 합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밑에서 합성을 실제로 하고 있는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식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할게. 합성함수는 위에다 써. 합성함수는 식을 구하지 않고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푸는 것이 가장 좋다. 다시, 합성함수는 식을 구하지 않고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구하는 것이 가장 좋다. 가장 많이 쓰는 성질은 뭐라고 했다? 순영이가 이제 질문할 거야. 선생님, 합성함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질문하면 나는 99% 이렇게 대답할 거야. 치환해. 쌤, 이거 어떻게 풀어요? 치환해. 안 풀리면 뭐해? 치환해.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테크닉은 뭐다? 치환이야. 치환만 하면 풀리. 그치. 치환만 하면 웬만하면 풀리고, 그리고 그래프 그릴 때도 치환한 2차 함수라던가 치환한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치환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치. 치환하면 안 되고 치환해야 돼요. 네. 자, 자, 딱 여기 페이지까지만 나갈게. 딱 164페이지까지.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되니까 164페이지부터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한 장 나갔네요.